자, 등록면허입니다. 보시면 매번 한 문제씩 정도밖에 숙제가 안 되죠. 이렇게. 근데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등록면허세. 요즘에 뉴스 보면 여러분들 공관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당번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공관병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참 그것도 군대 그것도 갔다 왔냐 싶지만, 응? 상병 때 징집이 돼가지고, 응? 저기, 군대 가보면, 대대장이나 또 연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관이라고 있어요. 예. 공관. 사저. 사저? 사저는 아니고, 그냥. 예. 자, 등록면허세. 이병, 일병 처음 들어가서는 쫄딱으로 힘들고 상병 때 그 올라가가지고 애들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응? 자, 등록면허세 옛날 생각나가지고. 등록면허세 개념입니다.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세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틀렸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무슨 세라고요? 구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성격 보시면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형식주의. 철저하게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다라는 거. 자, 그래서 특징은 그런 거 좀 더 보도록 하고, 근데 과세 대상인데요. 과세 대상을 보시면 개정 전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있었잖아요. 맞죠? 이 등록세가 취득에 관한 등기하고 그 외의 등기 이렇게 나눌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개정 후에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고? 취득세라고 부르고, 그 외의 등기와 면허세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라고 부르게 되었죠. 맞죠? 등록 면허세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 면허세는 결국 모든 등기 등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자동차 등록, 선박의 등기 등록, 항공기의 등록, 광업권의 등기, 그의 형식에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등기 등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보다시피 무엇에 관한 등기는 제외? 취득에 관한 등기는 제외합니다. 맞죠? 이 취득에 관한 등기는 더 이상 등록면세 대상이 아니라 취득세 대상이 된다. 아까 대위 등기 시 보존 등기할 때에도 납세무가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 납세무였던 것이 여기에서 그렇죠?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형식주의예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거지. 맞죠? 실질적인 권한이 이전되었느냐, 변동되었느냐, 권리 변동 관계 없다. 등기 등록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이 된 후에는 등기 등록이 된 후 원인 무효로 환원이 되어도 뭐는 안 된다? 기납한 등록면허세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자, 비과세인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어요. 국가. 다만 외국 정부 위에다 한마디 써주실래요?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무슨 주의다? 상호주의입니다.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괄호 3번 보시면 지목 묘지. 묘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비과세가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묘지 있잖아요. 이런 묘지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뭐예요? 비과세예요. 취득세는 과세고요. 아셨죠? 이때 세율은 몇 프로예요? 2%예요. 오케이? 네. 왜? 옛날에도 등록세는 과세되지 않았을 테니까. 여러분들 임시용 건축물, 간주취득, 그 다음에 지목이 묘지 이런 것들 다음 과세가 된다면 몇 프로? 2%. 2%만 과세되는 물건들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 그래서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는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거든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는 크게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있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한 자란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증대가 되는 자죠. 그렇지 않은 자가 등기 의무자고요. 그래서 이때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누구를 말한다?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하잖아요. 그럼 이때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죠. 또는 설정자는 누구예요? 등기 의무자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전세권자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전세권자는 실질적인 아버지의 돈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전세권을 설정받게 되면 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아버지예요? 아니면 형식적인 권리자인 아들이에요?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거기 뭐 누구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등기 등록을 하는 자고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등기 권리자고 등기 권리자는 누구로 족하다? 외관상의 권리자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그냥 이걸로 족하는 거야. 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맡으니까 등기 권리자라는 표현만 알면 되지. 등기 권리자라는 표현만 알면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비고란에 보면 사실상 권리를 취득하였어도 등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외관상의 권리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거지 사실상의 권리자는 납세의무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자, 괄호 2번 방금 읽었던 거예요.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판결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납세 의무는 갑에게 있다. 맞죠? 이때 여러분들 주의될 때 이때 납세 의무는 취득세 납세 의무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괄호 4번 어떤 사유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세는 과오납으로 뭐 할 수 없다? 환급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2페이지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 그래서 과세 표준인데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자 이렇게 보면 돼요.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그 다음에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
건수에 따른 등기.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 건수에 따른 등기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가 뭐가 있죠? 소, 가, 지가 있죠. 소 뭐예요?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이죠. 소가지를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등록면세를 계산하는 거라고요. 이때 지역권은 그 중에서 어디 가액으로 한다? 요역지 가액으로 하는 거다. 응?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가 뭐가 있어요?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는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있죠. 건수에 따른 등기는 뭐가 있죠? 합, 지, 말, 합병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 다시 한번요. 등록면허세는 나오면 42, 43페이지야. 나오면. 예? 등록면허세는 나온다면 42, 43페이지. 다시 한번요. 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크게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가 있고,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가 있고, 건수에 따른 등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전세권일 때는 전세 금액으로 하고 부동산 임차권일 때는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자, 하지만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고요. 이때 부동산 가액에 따른 게 뭐가 있죠?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는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건수에 따른 등기는 합치, 말, 구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때 이 부동산 가액은요. 부동산 가액은 결정을 원칙은 무슨 가액으로 하고요?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하죠. 다만 특례적으로 반드시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뭐랑 같아요? 취득가액 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죠. 이렇게 부동산 가액은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이때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인데 일정한 뭐가 있으면 채권 금액이 있으면 뭘로 하죠? 그 정해진 채권 금액으로 하죠. 하지만 정해진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으로 하죠.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으로 한대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번 추석 때 여러분에게 쌀 한 가마씩 주기로 했어요. 네? 약정을 합니다. 당연히 추석이 돼도 저는 이행을 안 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또는 제가 받을 채권 등에 대해서 압류나 가처분 등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정해진 채권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채권 금액이 없죠. 그럼 뭘로 해라? 그 채권의 목적이 된 것, 쌀 한 가마의 가액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해진 채권 금액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으로 해라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건수에 따른 등기 뭐가 있어요? 합치, 말, 구가 있습니다. 이때 건수란 5필지의 지목을 변경하면 5건이 되는 건데 한 건의 토지에 대해서 1필의 토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과 동시에 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2건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건수란 단순한 물건의 숫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신청 대상이 되는 건수를 각각의 한 건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케이? 물론 이 외에도 전세권일 때는 전세금액, 부동산 임차권일 때는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부동산 등기 세율입니다. 자, 세율 들어갔는데 자,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에 얼마를 적용한다?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 탄력 세율이라 하고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 세율은 무슨 등기에 한한다? 부동산 등기에 한한다라는 거 그것까지 결정해 주세요. 자, 과세 표준이 적용됐으면 이런 과세 표준이 적용됐으면 여기다 뭐 곱하면 돼요? 세율 곱하면 되죠. 이렇게. 자, 건수에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예요? 6,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인데 여기에는 소유권에 관한 세율이 있고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 세율이 있겠죠. 맞죠? 그래서 소유권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크게 승계취득, 원시취득. 승계취득은 유상과 무상. 무상은 상속과 증여로 나눌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유상 승계취득 몇 프로예요? 2%. 상속은 0.8. 증여는 0.8이에요. 소유권 이외의 것은 0.2%. 1000분의 2예요. 근데 여러분들 방금도 제가 강조했지만 여기 보세요. 뭐는 제외? 취득에 관한 등기는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네는 다 뭐에 대한 등기예요?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가 적용되어 있는 이유는 역사적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2010년 12월 31일 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고요? 개정 전이고 개정 후고요. 아셨죠? 그래서 개정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어요. 개정 후에는 이게 합쳐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옛날에 취득세는 냈는데 아직 등기되지 않은 물건들 많이 있을 수 있죠. 특히 법률 규정들, 상속이나 신축에 의한 취득들은 등기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물건들이 나중에 와서 뭐 하고자 했을 때? 처분하고자 했을 때, 처분하고자 하면 처분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등기는 취득에 관한 등기이지만 취득세 몇 프로는 이미 냈어요? 2%는 냈고 나머지 알파에 대한 등록세만 내면 되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는 한시적이고 경과 규정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 등록면허세 세율은 몇 프로다? 결국 등록면허세 세율은 0.2%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물론 이것도 외우는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취득세 세율에서 몇 프로 빼면 돼? 2% 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래서 건당 6,000원이고 여러분들 거기 밑에 보시면 그래서 비고란에 보시면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한다? 6,000원으로 한다. 6,000원일 때 6,000원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저 세액이라는 거죠.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께 택시 운전사 영화 아시죠? 근데 공부하느라고 못 보겠지만 저는 봤거든요. 재밌어요. 제 아들하고 같이 봤는데 아들은 군함도도 봤는데 군함도하고 둘 중에 하나 보라고 하면 택시 운전사 보겠대요. 이게 더 좀 묵직하게 남는 게 있다고. 중2짜리가 하는 얘기가 묵직하게 뭔가 남는 게 있대요. 택시 운전사가. 이게. 근데 항상 생각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미워서 죽였지? 뭐가 그렇게 미워서 죽였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책이 없는 거 좀 써줄까요? 책이 없는 거.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취득세는요, 어느 당시 가액이에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과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요, 옛날에 국가로부터 1억 주고 또는 법인으로부터 1억 주고 산 거예요. 그걸 지금 와서 등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옛날에 1억 주고 산 게 법인 장부에서 입증되면 등기 등록할 당시 가액도 1억이 돼야 되잖아요. 항상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않을 수 있어? 왜 이게 달라질 수 있지? 내가 국수공판장으로 취득한 가액인데 왜 그 가액이 달라질 수 있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감가상각 또는 자산의 재평가 등으로 가액이 뭐가 되었을 때는 변경시에는 이때 무슨 가액으로 한다? 변경된 가액이다. 감가상각 자산의 재평가 등으로 가액이 뭐가 되었을 때는 변경되었을 때는 무슨 가액으로 한다고요?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변경된 가액이에요. 결국 이 변경된 가액이란 결국 언제 당시 가액이에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다. 여러분들 국수공판장 등에 의한 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나 그 가액이 등기 등록할 당시에는 가액이 변경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거 두 번째 이것 또 하나 좀 표시해 두시는데 뭐 해야 되냐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에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교수님들 가등기는 무슨 가액으로 하고요?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요.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금액으로 하죠? 채권 금액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가와 여기에 가가가 서로 다르다는 거 아셨죠? 네, 이렇게. 네? 가등기 가압류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 아닌데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담보 가등기는 뭐랑 똑같죠? 저당권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담보 가등기는 채권 금액으로 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무심코 가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럼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돼요? 채권 금액으로 해야 돼요? 예? 가등기는 가등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등기 그래도 나와. 가등기에 대한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이다, 채권 금액이다. 부동산 가액입니다. 왜냐하면 담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라고 표시가 돼요. 아셨죠? 따라서 아무런 표현 없이 가등기 그러면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셨죠?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면 그때 무슨 금액을 한다? 채권 금액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율이 얼마 미만이면 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합니다. 등록면세는 최저 세액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과세, 여러분들 중과세, 등록면세 중과세는 3배입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4배였거든요. 4배 2배였는데 등록면세 중과세는 3배,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는 거예요. 납세지 여러분들 물건, 소재지인 거 아시겠죠? 강조 안 할게요. 동일한 물건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등기,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하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해야 되죠. 맞죠? 하지만 추가 납부 사유 있을 수 있다 없다? 추가 신고, 추가 납부 사유, 추징 사유 있을 수 있죠. 처음엔 비과세였지만 나중에 과세되는 경우나 또는 일반 과세였는데 나중에 중과세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사유 발생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등록 면허세도 추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유 발생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이때 기납부세에게는 이미 납부한 세에게는 기납부세에게는 가산세를 제외합니다. 라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고 납부 거기 1번, 2번, 3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세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3번부터 읽어볼게요. 납세 의무자가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영수필 통지서 한 통과 영수필 확인서 한 통을 등기 등록에 관한 서류를 뭐 해야 된다?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2번에 별표해 주세요. 정말 요즘에 자주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별표짝, 밑줄짝. 이 경우 무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등기 절차가 어떻게 돼요? 등기를 하려면 어디로 먼저 가야 되죠? 예? 시군구에 가서 먼저 뭐 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등기소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 신고 납부할 때 여기다가 뭐 해야 돼요? 영수필 확인서, 영수필 증서, 영수필 확인서, 영수필 통지서 이거 한 통씩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소에는 뭐를 하는 거고요? 등기 접수를 하는 거고요. 시군구에는 뭐를 납부하는 거예요?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신고 납부를 등기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고 나서 등기가 접수가 돼야 되는데 신고가 접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납부만 하고 등기 접수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신고를 안 했으니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등록면허세 특성상 납부 후 등기 접수가 됐다면 이때는 뭐 한 것으로 보겠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시군구에 신고를 안 했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신고도 안 됐는데 납부가 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신고가 안 되는, 신고 접수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납부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되겠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등록면허세 특성상 이게 접수는 등기소에 하고 신고는 시군구에 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된 납부만을 가지고 등기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대로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아까 취득세 납부세에게는 뭐가 붙었죠? 부가세? 취득세 납부세에게는 농어촌 특별세 10%와 지방교육세 20% 부과됐지만 등록면세는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되고 다만 감면세에게는 농특세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저세액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 얼마를 부과한다? 6,000원 부과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67페이지 가볼래요? 등록면허세 들어갑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렵지 않죠. 응?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보다시피 나왔다 하면 어디겠어요? 나왔다 하면 과세표준 앤드 세율이 나오겠죠. 나온다면. 응?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등록면허세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 중 도 및 구세에 속한다. 맞죠? 지방세 중 보통세예요. 소멸에 관한 사항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과세한 조세가 맞고요. 등기 등록한 후에 신고 납부한 조세예요? 전에 신고 납부한 조세죠. 문제를 낼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자, 잘못된 것은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이고요. 자, 등기 등록이 말소된 때는 이미 납부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해야 된다? 안 되죠? 등기 등록이 되는 이유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4번 볼게요. 4번. 갑이 은행에서 1,000만 원의 융자를 받고자 의뢰 부동산을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저당권자야? 예? 은행이지, 은행. 저당권자는 은행이지. 제가 한숨이 나네. 아니, 은행이 보호를 받잖아요. 채권에 대한 은행이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은행이 납세를 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등기하는 자, 등기 권리자의 의미만 잘 알면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요. 응? 자, 나머지 여러분들 쭉 풀어보세요. 응? 괜찮습니다. 쭉 풀어보세요. 11번 풀어볼게요. 간단하게.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매수 과세표준 달하는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답은 가등기. 이렇게 11번 풀었었고요. 14번 풀어볼게요. 14번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을 과표로 한다. 오케이. 변경등기,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는 종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합지말구에 대해서는 종량세죠. 자, 채권 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품대내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을 하는 거 맞고요.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평가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과세비는 구분되지 않거나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을 토지나 건축물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 건물 가액으로 하는 거 맞고요. 법인이 신축한 건물 보존 등기하는 경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에 가액을 한다? 안 되죠. 뭘로 해야 됩니까? 등기, 등록 당시 가액, 즉 변경된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네. 근데 19번 풀어보실래요? 답은? (19번) 예? 납세문자 누구예요? 우리죠. 임차인이 임차 보존, 월 임대차 금액에 대한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세금은 원래는 100만 원 곱하기 0.2%, 월 임대차 금액이 0.2%, 2,000원이어야 돼요. 원래는.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기억하시면 되겠고. 20번. 갑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2010년 2월 신축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지만 보존 등기를 하지 않다가 보존 등기를 하였다. 신축주택에 대한 갑의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가액이 8천만 원이고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1억인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는 여러분들 이걸 10년 2월에 신축했죠? 그러니까는 아직 뭐 하지 않았어요? 등기하지 않았고 2017년에 와서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만 내면 되죠? 0.8%만 내면 되지. 얼마의 0.8%? 1억에 0.8%.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0.8%일 거 아닙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자, 뭐 여러분들 다른 거 쭉 넘어갈게요. 쭉쭉쭉 넘어오세요. 40번까지 80페이지 40번. 80페이지 40번까지 넘어올게요. 40번. 다음은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바른 것은 모두 면세점제를 두고 있다. 틀렸죠?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 두고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최저세액 제도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중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치성 재산 정리하고 갈게요. 좀 이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은요 종류가 뭐가 있죠? 별, 골, 오, 선, 주가 있죠. 그래서 별은 뭐예요? 별장, 골프장, 오락장, 고급선박, 고급 주택이 있죠. 이때 취득세는 중과를 합니다. 아셨죠? 중과를 하는데 얼마를 하죠? 우리가 아까 외웠던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중과하는 거죠. 맞죠? 유상으로 샀어. 고급주택을 별장 유상으로 샀어. 몇 프로예요? 4%죠. 4%에 2%에 4배. 8%, 12%가 되는 거죠. 유상으로 샀습니다. 응? 징여받았으면 3.5%에 2%에 4배. 이렇게 돼요. 오케이? 힘들어. 등록면허세 어떻게 되죠? 등록면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없어요. 아셨죠? 근데 바로 뒤에 가서 보게 될 재산세는요. 하지만 고급주택은 없습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오케이? 이때 사치성 재산은 4%를 과세하지만 고급선박은 5%로 과세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소유권의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는 취득세고요. 맞죠? 소유권 이외에 전세권 등의 설정 등에 관한 것은 등록면허세고요. 무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취득세는 과세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비과세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부동산 가입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무슨 가입으로 한다? 신고 가입으로 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43번 볼게요. 43번.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이런 것들의 취득이다. 맞죠? 등록세 납세무자는, 등록면세 납세무자는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 등록하는 자가 맞고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등록할 때는 비과세가 되는 거 맞고요. 취득세 과세표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입을 하고 등록면세 과세표는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 당시 가입을 한다. 이 말 맞는 거 아시겠죠? 자, 5번째. 취득세, 등록면세 납세무자는 취득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 틀렸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지만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이죠. 마지막 45번 볼게요. 마지막 4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는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이 아니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해야 되고요.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 검증을 이루어진 시댁에서는 과세표준을 사실상 가액으로 봐야 될 거고요. 가압류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에 대한 것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가 돼야 되겠고요. 5번.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뭐 한 것으로 본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케이. 좀 쉬었다가 자, 요약집 47페이지 재산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